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비엔나에서 배운다. 6편 자연재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비엔나에서 과거에 많은 홍수가 있었고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국가나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면 자연재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가, 예방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한 노력들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나는 10년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머서가 발표한 자료고요. 한국은 77위고 도쿄가 49위, 싱가포르이 25위입니다. 그리고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나 비엔나 소세지라는 이름의 명칭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혼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곳에는 캥거루가 없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많은 이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아파하십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이 비엔나 건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엔나에는 비엔나 국립 오페라 극장이 있고요. 1869년에 완공됐습니다.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가 초연 처음에 공연을 했고요. 최초로. 그리고 이 파리에 있는 국립 오페라 극장, 밀라노의 국립 오페라 극장과 더불어 3대 극장, 유럽의 제일 큰 3대 극장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상임주의자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나 슈트라우스 같은 훌륭한 분들이 이곳에서 주의를 맡으셨고요. 또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곳은 지금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완공되기 직전에 사실 이 비엔나 국립 오페라 극장에 대해서 참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하신 누리라는 분은 자살을 하셨고요. 자카르츠 브루크이라는 두 분이셨는데 이분이 다른 한 분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완공이 됐을 때는 이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만큼 비엔나는 건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또 비엔나 국립대 역시 건축학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엔나 건축이 왜 자연재해라든지 인재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엔나는 이 바우 폴리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폴리짜이는 경찰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우는 집을 짓는다, 이런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경찰, 우리로 말하면 건축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나 유지보수, 시공이나 이런 거를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국도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 집안의 내부 구조, 벽을 허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건축 경찰의 힘은 막강하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국의 이 건축 관련된 부분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건축 경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하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 사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첫 단추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냐면 지난번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첫 단추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는 보통 건물들이 수백 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건물들을 함부로 부수고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수백 년 된 건물이 한번 지정이 되면 그 건물은 절대 부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부 공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부를 뭐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덴크말 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덴크말 암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건물들은 함부로 부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기관의 특정 기관하고 덴크말 암트라는 이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70년, 이 70년에 준공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한 50년 된 건데, 이 외벽을 보세요. 거의 새 겁니다. 그만큼 유지 보수를 많이 하고 잘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20, 30년이 지나면 이제 뭐 건축물을 40년이 되고 그러면 새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양, 그리고 또 뭐 많은 그 시골에나 아니면 도시 주변에 이 산과 들에 지어지는 이 어떤 경우는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랬을 때 이걸로 인해서 사실 이 지대가 굉장히 물러지는 경우, 지대가 지반이 약해지는 경우에 이렇게 큰 홍수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축대가 무너지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들의 이런 건축 습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비엔나 같은 경우는, 비엔나도 과거에 이런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일들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거리를 보시면 길거리에 수백 년, 수십 년 된 이 돌길을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길을 보존하면서 또 하나는 이 주변의 나무들, 이 나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만들질 않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기둥도 가로등이 아니고 이 가로등 대신해서 이 가운데 보이시는 이 부분, 이 형광등, 이 등을 유지하기 위한 철탑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나무에게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탑을 만들고 이 가로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이 길 가운데 위쪽으로 이 형광등, 가로등을 만들어서 이 나무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이 길에 보이는 이 나무 굉장히 많아 보이시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대부분. 자, 우리 같은 모습을 볼까요? 우리의 모습 2020년 8월 8일 이 전주시에 있는 동산역의 모습입니다. 너무 참 안타깝게도 이 길에 있는 이 철길, 이 길이 주변에 보시면 나무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물이 고여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모습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재해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 이 부분을 저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74년에, 오늘은 좀 미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4년에 비엔나 Tree Protection Act라는 게 있었어요. 비엔나 나무를 보호하자, 뭐 이런 법안이죠. 시행령이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미세먼지와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이 사람들이 이 법안 내용을 보면 1974년이에요. 이 법안 내용을 보면 나무가 1m 높이와 그 둘레가 40cm 이상 되는 나무는, 이 비엔나 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보존이 돼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는 베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예외는 있습니다. 뭐 병충해라든지, 뭐 늙은 좀 나무가 나이가 오래돼서라든지, 집 건물에 피해를 주다든지, 건축 장소라든 건축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허가를 받고 벨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베거나 뿌리를 심었을 때 반드시
300m 내에 이 대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cm 둘레마다 한 그루를 또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0cm 둘레의 나무를 만약에 베었다. 그러면 6그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300m 내에 대체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6그루를. 근데 만약에 6그루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면 그루당 1090유로의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6그루면 얼마입니까? 이 6,000유로예요. 6,000유로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한 900만 원 정도예요. 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위반하고 몰래 이제 배웠다. 그러면 이제 걸리게 되면 위반 이게 700유로에서 42,000유로의 벌금을 냅니다. 42,000유로의 벌금이라면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어요. 나무 한 그루 내가 잘못 베어서 5천만 원의 벌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체 나무를 이 대신해서 심지 않았을 때 내야 되는 이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74년에는 581유로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은 한 뭐 7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 대체 나무 한 그루에. 그리고 2013년에 이 개정된 거에 보면은 1,090유로. 한국 돈으로 말하면 13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이 대체 나무 한 그루를 내가 베었을 때 그걸 심지 못했을 때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벌금조차도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처음에는 5천 거의 363유로에서 36,000유로. 이게 74년입니다. 1974년에 거의 4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잘못 빼면. 그 다음에 1986년에도 마찬가지예요. 1998년에도 개정을 합니다. 꾸준한 개정이 있었어요. 2013년에 42,000유로, 즉 다시 말하면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나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삶에 그리고 비엔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비엔나에도 공해 문제가 심각했고요. 이제 폭증하는 여러 가지 인구들, 전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공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나무를 심으면서 보니까 이 나무, 이 법안을 통해서 벌금을 물고 그 다음에 대체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니까 2005년에 이 비엔나 시의 55.6%가 나무로 둘러싼 그린 지역이 됐답니다. 녹색 이 커버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197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보면 이 대체 나무를 심지 못해서 내는 이 돈, 비용을 부담하는 이 부담금이 늘어날수록 이 그린 우리 이 녹지가 늘어나는 것을 그리고 나무가 늘어나는 것을 녹지 지역이 늘어나는 것을 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는데 어떤 효과, 부가적인 효과가 또 있을까요? 첫째, 뭐 공해를 줄이고 산소 배출량을 늘리고 뭐 이런 건 다 아세요. 근데 두 번째는 길거리 열기를, 그러니까 여름철에 엄청나게 한국이 덥잖아요. 이것도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한 거예요. 마치 한국의 과거에 우리가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이 길거리 열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 습한 기운조차도 나무가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도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사실 느낌인가요? 그리고 육체적 피로 회복 또 운동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의 소음도 이 나무들이 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나왔던 자료가 보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나 감성을 굉장히 증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 웰빙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10만 개의 길거리 나무를 보존하는데 2,000명의 일자리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이건 2016년 비엔나의 자료입니다. 결국은 고용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역할, 뭐 그 다음에 이 비엔나의 그 정부, 시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시장의 역할, 그리고 그 다음에 법원의 역할, 연방 정부 법원의 역할, 이런 어떤 자기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우면서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왔고, 그리고 이 법안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이 1972년에 이 사람들이 이 나무를 무분별하게 개발을 통해서 이 무분별하게 베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이 시빌 소사이어티 액션, 즉 시민들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있고 깨어 있는 시민들의 이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열린 마음, 그리고 법원이나 관련 기관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 법안들을 계속해서 이 효과들을 분석하면서 또 개발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의회와 또한 의원들의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이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도 이런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랑은 조금 많은 부분 실행하는 면에서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policy formulation, 그러니까 보면은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decision making을 어떻게 하느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policy implementation, 즉 이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고 monitoring, 그거를 어떻게 모니터하고 evaluation, 그걸 어떻게 또다시 그 효과를 평가하느냐, 이런 면에서 이 정부와 국민, 시민과 그리고 또 입법부와 또 사법부와 그리고 GIS, 그러니까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툴을, 이런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poverty of vicious, poverty circle of vicious, poverty circle, 이 부분을,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적인 부분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런 사이클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홍수를 예방하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곳이 도나우 강입니다. 이 도나우 강인데 이 도나우 강 옆에 이 지류로 작게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떤 시냇물 같은 이 강에 굉장히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엔나도 과거에 홍수로 이 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우 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물길을 어떻게 막아야 되고 이 홍수를 예방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했던 거는 이 도나우 강 가운데다가 인공 섬들을 만듭니다. 즉 갑자기 엄청나게 내려오는 물을 이 막아주는 섬을 만들면서, 그러면 옆으로 물이 퍼져나가겠죠. 이 퍼져나가는, 흘러가는 이 물을, 이 길을, 이 시내로 운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이 있는 이 운하에 배가 다녀요. 시내를, 가운데를.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이렇게 깊고 이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만든 거예요. 운하를.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만들고 나서 비엔나 홍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시내를 관통하는 운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대운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운하를 만들자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은 점점 이제 우리 많은 전문가들, 기상 관련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은 갈수록 이제 더 큰 자연재해가 있을 거다. 큰 홍수, 엄청난 이 가뭄들,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려해보고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첫째, 건축물에 대해서
이 바오폴리자이 건축 경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나무에 관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과 집행 효과 분석, 개선된 입법, 계속해서 개선해 가는 거죠. 입법을. 그리고 계속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집행하면서 효과를 분석하는 이런 사이클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은 부분 깨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서 강력하게 뭉쳐서 같이 서로가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물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흙과 돌과 바위를 품고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지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 맡은 바,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사회의 나무와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난개발하지 않고 이 나무가 잘 자라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뭐 개발을 하더라도 주변에 정말 그 개발한 나무의 두께만큼 그 이상 15cm마다 저희도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게 미래를 심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하늘을 봐도 서울시에서 이 나무를 거쳐야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대구시, 이제 우리의 시, 충청도에 있는 많은 시들, 또 시들 물난리로 고생을 하신 많은 분들이 우리 아픔을 우리가 나무가 되고 나무 뿌리가 돼서 서로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서로를 다시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나무를 심는 마음, 눈에 보이는 나무와 정신적인 나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나무를 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